이렇게 대통령 자리가 거지 같은 거예요, 진짜로. 지금 외교당국자도 내가 지금 얘기한 게 한 목소리가 아닌 거야. 지들끼리 졸라 싸워. 이러면 안 된다. 뭔 소리야. 그랬더니 당신이 군인이냐? 이 새끼가 내가 국제정치학자인데 이 새끼 그러면서 미친 국제정치학자 네가 뭐가 잘났냐? 난 군인이다 이 새끼 이러면서 졸라 싸워요, 진짜. 두 가지 안이 나옵니다. 아, 여기까지. 어차피 이제 방종해야 돼, 얘들아. 아니야. 그럼 당시 케네디의 상황이 뭐예요? 다들 빨리 몰입해. 아, 갑자기 이렇게 해야 돼. 그 장씨의 요구야. 이어지게 해달래. 자기 편집하기 귀찮다고 이어지게 해달래. 이어지게. 자기 몰입을 해야 돼. 그럼 당시 케네디의 상황이 뭐예요? 케네디가 대통령이 됐는데 지지율이 개떡락할지도 모르던 그 케네디의 상황이 뭐야? 세 가지지. 쿠바에 지금 이미 단거리 미사일 들어와 있었고 중거리 미사일 발사대도 거의 다 만들어지고 있었고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거죠.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지금 대서양을 건너서 북대서양을 건너서 쿠바로 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케네디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3차 대전 아니면 예상치 못한 어떠한 상황 아니면 평화가 찾아올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케네디 정부에서 당시 두 가지 안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나와요. 지금이라도 쿠바에 저 미사일 기지고 단거리 미사일 쌓아두은 데고 뭐고 간에 다 그냥 융단 폭격 가해가지고 다 조져버리자 그냥. 단 만약에 쿠바를 아예 조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단거리 미사일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쏴갈기고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그거까지 다 쏴갈겼는데 만약에 한두 개라도 남으면 핵탄두를 다룬 단거리 미사일 몇 개라도 미국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물론 머리가 아파지는 거지만 그럼에도 지금 그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요게 첫 번째 안으로 나와요. 두 번째, 중거리는 아직 쿠바에 도착을 안 했다. 그러니까 해군력으로 쿠바를 봉쇄를 하고 그 다음 소련과 빨리 외교적으로 빨리 해결을 하자. 거의 두 가지가 나와요. 근데 2번도 문제야. 2번은 뭔가 안전한 것 같지 않아? 그렇지도 않아. 만약에 쿠바를 해상 봉쇄를 했어. 만약에 여기를 해상 봉쇄해서 소련의 배가 못 들어오게 막았어. 그랬을 때 만약에 소련이 자극을 받아서 이 새끼들 봐라? 감히 우리 소련의 배를 막아? 니네 뭐 하자는 거야?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야? 뭐야 니네 진짜? 이러자니 또 피곤할 수도 있고. 자, 이 시점에서 정말 책임감 없이 그냥 쏴버리면 되지. 씨부레 뭘 그런 걸 또 두 개, 세 개 뭘 자꾸 생각을 해. 그냥 다 밀어버려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계시다면 버리십시오. 전 국민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편의주의적으로 너무 자기 그냥 기분 좋고 편하자고 그냥 주댕이만 나불거리면요 나라 그냥 망해요. 진짜로 큰일 납니다. 1962년 10월 22일 케네디가 TV 앞에서 얘기합니다. 국민 여러분, 시불의 쿠바의 미사일 기지가 레알 있네요. 핵시설도 있고 단거리 미사일도 이미 들어왔답니다. 중거리는 오고 있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쿠바를 해상 봉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공개적으로. 그걸 소련도 봤겠죠? 미국의 케네디가 국민들을 들으라고 저 TV에서 얘기한 거는 국민들만 들으라는 게 아니라 소련도 들으란 얘기예요. 너네가 이렇게 중거리 미사일까지 지금 들어오는 거 그리고 이미 쿠바의 단거리 미사일과 핵탄두가 들어가 있는 거 다 알고 있다. 우리는 봉쇄할 거다. 알겠지? 소련아. 자 빨리 이제 얘기 좀 해. 답장 좀 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근데 소련이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실었던 그 배를 안 멈추는 거예요. 요거를 실은 배를 저 케네디의 기자회견을 보고도 안 멈추는 거야. 우리는 갈 길 갈 거다. 그러면서 소련 배가 중거리 탄도 미사일 싣고 쿠바로 계속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미국 증권거래소 개쌉급락하고 진짜로 미국 슈퍼들 사람들 밀 장 보느라 텅텅 비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진짜로. 이때가 62년 10월 22일이다. 근데 마침 이틀 뒤였던 10월 24일 아침 드디어 소련의 중거리 미사일을 실었던 그 배가 소련으로 빠꾸를 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한숨 돌린 거야. 너무너무 한숨 돌린 거야. 자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문제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빠꾸를 치든 말든 이미 쿠바에는 뭐가 들어와 있었다? 단거리 미사일들이 들어와 있었다. 미사일 기지도 이미 거의 다 완성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거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이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이제 중거리 미사일은 없대요. 단거리 미사일만 있대. 자 지금 MRBM이라고 써있는 게 단거리 미사일입니다. 저건 어차피 미국 전역을 타격 못한다. 단거리 미사일만 있는 쿠바를 이제 조져버리자.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소련이 중거리 미사일을 싣고 빠꾸를 쳤다고 해서 쿠바의 정부도 미국과 안 싸우고 싶어 하던 건 아닙니다. 피델 카스트로는 계속해서 소련한테 야 그냥 쏴버려 뭐해 니네. 얘네 지금 쿠바 봉쇄하잖아 이랬어요. 소련 혼자만 지금 미국이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쿠바에는 피델 카스트로 정부가 따로 있다는 거지요. 걔네가 무슨 선택을 할지 모르잖아 지금 당장.
자, 요 상태에서 이제 뭐 어떻게 하시겠어? 미국의 국방부 군인들이 벌떼같이 케네디한테 몰려들어서 쿠바 침공 계획을 수립하고 행동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중거리 없으니까 단거리밖에 없으니까 지금 쿠바 당장 조져버려야 된다고. 당시 미국이 갖고 있던 3,000개의 핵무기가 5분 대기조로 대기하기 시작합니다. B-52 폭격기가 20분마다 미국의 공항에서 이륙했다 내려왔다를 계속 반복했어요. 공수부대랑 육군이 12만 명이 플로리다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쿠바 바로 앞에서. 당시 미국 플로리다는 사실상 전쟁터 분위기였겠죠. 당시 소련도 미국이랑 맞다이를 까는 거는 부담스러우니까 당연히 중거리 미사일을 빠꾸를 친 거긴 한데 얘네 지금 플로리다에도 지금 다 깔아놓고 공수부대고 뭐고 이거 핵무기 3,000개를 지금 대기하고 있고 이거 생각해보니까 이거 씨부레 우리가 중거리 미사일 빠꾸를 치긴 했는데 아예 쿠바 이거 미국한테 먹혀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크루시초프가 케네디한테 편지를 씁니다. 미국이 쿠바 봉쇄를 멈추면 쿠바에 있는 소련 군대를 모두 철수시킬 거다. 그리고 미국이 쿠바 침공을 아예 앞으로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하면 철수시키겠다. 얘기를 해요. 언젠가 기회를 엿보고 소련은 다시 한번 쿠바를 친소련 국가로서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전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은 쿠바가 미국에 먹히는 걸 빨리 막아야겠는 거야. 그래서 크루시초프가 먼저 케네디한테 얘기를 한 거지. 쿠바 침공 아예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해라. 그리고 쿠바 봉쇄한 것도 풀어라. 그럼 소련 군대가 모두 철수할 거다. 그러자마자 미국의 케네디 정부의 외교 당국자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개소리 하지 마라. 저 크루시초프 저 새끼 저거 개구라치는 거다 저거. 쿠바 지금 당장 침공 안 하면 나중에 언젠가 소련이 미국에게 엄청난 위협으로서 쿠바를 사용할지 모른다. 당장 조져버려야 된다.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단거리 미사일이 날아올 수도 있고 뭐 그런 피해가 생길지언정 쿠바만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상호 불신이 어마무시한 거지. 자, 이제 케네디가 고민인 거야. 이거 어떡하지? 쏘라고 하자니 뭐하고 안 쏘라고 하자니 뭐하고 이렇게 대통령 자리가 거지 같은 거예요 진짜로. 지금 외교당국자도 내가 지금 얘기한 게 한 목소리가 아닌 거야. 이 사람은 A, 이 사람은 B, 이 사람은 C, 이 사람은 D, 이 사람은 F, E 별 얘기가 다 들어와 지금. 지들끼리 졸라 싸워. 이러면 안 된다. 뭔 소리야. 그랬더니 당신이 군인이냐 이 새끼가. 내가 국제정치학자인데 이 새끼 그러면서 미친 국제정치학자 네가 뭐가 잘났냐 난 군인이다 이 새끼. 그래서 졸라 싸워요 진짜. 자, 그 다음날이 됩니다. 케네디가 너무나 밤잠을 설치면서 그 다음날이 됐어요. 10월 27일. 자, 10월 27일 됐어. 이때 피델 카스트로가 다시 등장합니다. 소련형 미국 쟤네 진짜 플로리다에 지금 공수부대고 뭐고 다 들어와 있어요. 됐어 진짜 미쳤나봐 쟤네. 진짜 이번에 쿠바 뺏기면 형네도 미국 코앞에 있는 이 쿠바라는 친소련 국가 다 잃는 거야 진짜로 형. 선제 핵공격해줘. 선제적으로 단거리 미사일고 뭐고 다 쏴갈겨 달라고 피델 카스트로가 소련한테 요청을 해요. 진짜 저 말대로 했으면 지금 3차 대전이야. 2022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소련이 피델 카스트로의 저 요청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크루시초프도 보살이야. 이 양반이 편지를 아까 썼다 그랬잖아요. 근데 케네디 답장이 안 왔거든. 근데 피델 카스트로가 선제 공격을 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보살이에요. 저 사람이 케네디한테 한 번 더 편지를 보내요. 너네 미국 터키에 미사일 배치한 거 철회하면 소련 진짜 쿠바에서 싹 다 철수시키겠다. 미사일고 뭐고. 이걸 후르시초프가 편지가 아니라 라디오 연설로 전 세계에 보고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이때가 언제냐? 27일 오전 10시입니다. 케네디가 이거 듣자마자 괜찮은데? 했어요. 왜냐하면 요게 PGM-19라고 해서요. 터키에 배치되어 있던 주피터 미사일이라는 미사일이에요. 준중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 있어. 근데 이게 좀 구식이었어. 미국 안에서도 저게 터키에 배치되어 있는 거를 저거 개구린데 저거 미사일. 저거 좀 다른 거로 갈아주든가 좀 새 거로 좀 바꿔주든가 해. 저거 바꿔놓고서 뭐 되냐 저거. 요런 여론이 있었었어. 근데 후르시초프가 마침 저 구식이었던 주피터 미사일 터키에 있는 걸 빼면 쿠바에 있는 중거리 미사일이고 단거리 미사일이고 다 뺀대잖아요. 그러면 이제 케네디 정부 안에서는 어차피 저 구식이었는데 저거 빼고 쿠바가 미국에게 위협이 아닌 게 되면 게이드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당시 미국의 별다신 분들 이제 군인 장교분들이 펄펄 뛰면서 개소리하지 마라. 주피터 미사일을 다른 거로 바꾸든가 터키에 전략적으로 있는 저 미사일을 빼면은 큰일 난다 저거. 당시 미국의 국방 안보 전략이 뭐였어요? 소련의 확장 정책을 무조건 막아야 된다가 전략이었단 말이야. 봉쇄 전략이. 근데 터키에 있는 미사일 빼버리면 나중 가서 소련이 그냥 터키까지 그냥 밀고 내려오면 어떡하려고. 케네디 정부의 미국의 군인들 입장에선 당연히 군인으로서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주피터 미사일 빼면 안 된다고. 대서양 저 멀리 있는 이 유럽과 중동아랍 쪽에서 진작부터 소련을 봉쇄해야 된다. 이런 전략이 있었던 국가가 미국이었는데 안보 전략사. 그리고 당시에 또 이 얘기가 있었어. 만약에 터키에서 저 주피터 미사일을 빼면 나토가 와해될 가능성이 있다. 저게 무슨 말이죠? 터키에서 미사일을 빼는데 왜 나토가 와해돼요? 터키도 나토였잖아요. 근데 나토 국가들 입장에선 미국 쟤네 소련으로부터 이 나토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이제 다 같이 공동으로 안보를 생각하자더니 지들 입맛에 맞게끔 뭔가 소련이랑 딜할 거 있으면 그냥 터키 버려버리고 미사일 빼버리고 그냥 뭐야 이거. 이것도 케네디 정부가 이거 터키에서 그냥 미사일
빼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네 또. 어휴 어떡하지? 이렇게 또 된 거야. 경우의 수가 이렇게 많아요. 뭔가 결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당시에 미국의 군인들, 장군들, 국방부 관계자들 그리고 몇몇 외교 당국자들이 길게 볼 거 없다. 후르시초프가 하자는 대로 해주지 말고 쿠바를 조지자. 이 얘기가 실제로 먹혔던 거예요. 자 근데 방금 뭐라고 했어? 후르시초프가 터키에 있는 미사일 빼면 우리도 쿠바에서 미사일 다 빼겠다. 이 얘기한 게 언제랬어? 10월 27일 오전 10시랬습니다. 자 오전 10시에 라디오로 얘기를 했댔어요 그거를. 근데 오전 10시 12분에 미국의 정찰기가 쿠바에 들어갑니다. 정확히 10시 12분이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진짜 얘기가 많은데 상황이 급한데 뭐 하려고 저 또 정찰기를 또 보냈느냐 구지구태요. 정찰을 계속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실제로 우리가 다 지켜보고 있고 주시하고 있으니까 함부로 움직이지 마라. 둘째로는 너네가 군사전략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지켜보고 이제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함부로 행동하지 마. 전쟁 직전이야. 알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10시 12분 미국 정찰기가 격추됩니다. 쿠바에 있던 소련군 장교가 저 싸가지 없는 미국 정찰기 계속 오는 거 날파리 새끼들 졸라 보기 흉하니까 지동 미사일로 쏴버려라 그냥. 당시 소련 군대도 쿠바에 꽤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당시 쿠바에 있던 소련 군인들 장교들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의 전략이 있고 어느 정도의 미사일 배치가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을 저 정찰기가 돌아가면 미국이 다 알게 된다. 그럼 소련에게 군사적으로 굉장히 불리해진다. 쏴라. 이게 옳다. 판단하고 쏜 거예요. 엄청 복잡해진 거야 지금. 케네디는 어떡하지? 흐르시초프는 빨리 쇼부 보자. 소련 그 쿠바에 있던 그 군인은 쏴. 자 미국 군대 이제 군인 장교들은 쿠바 조져버려야 된다. 요런 내용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하필이면 지금 저 미국의 정찰기가 쿠바 영공에서 격추가 당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후르시초프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을까 당시? 저 새끼들은 꼭 저렇게 FM으로 해요. 지금 상황 융통성 있게 이 새끼들아. 좀 상황을 보면서 해야지. 저걸 또 왜 쐈어? 아이씨. 그리고 케네디도 어떡하지? 이런 상황이 된 거야 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유사시에 이렇게 외교 당국자들과 군인들의 입장이 또 굉장히 복잡하고 다사다난하다는 걸 우리는 이 쿠바 미사일 사건을 통해서 교훈 삼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함부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고 또 그렇다고 전쟁을 그냥 해버리자니 참 쉽지 않은 것이고. 자 여기서 이제 쿠바에서 격추당한 미국 정찰기 거기에 타고 있던 조종사가 죽어요. 이 양반이 루돌프 앤더슨이라는 조종사인데 쿠바 영공에 갔던 미국 정찰기에 타고 있던 사람인데 죽어요. 진짜 큰일 난 거야 지금. 그렇다고 안 쏘자니 안 쏘면 만약에 진짜 쿠바로 미국이 들어오면 쿠바에 지금 전진 배치되어 있는 수많은 군대와 어떤 그 배치 상황과 무기 체계와 이런 것들 그 대공 상황과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뽀록이 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 이러자니 뭐하고 저러자니 뭐해서 이제 소련 입장에서도 쏴버린 것 같더라고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당연히 케네디를 압박하던 국방부 관계자들은 더더욱 쿠바를 조져버려야 된다고 난리를 쳤겠죠. 지금 쿠바 영공에서 미국 정찰기가 격추된 게 언제라 그랬어? 10월 27일 오전 10시 12분이라 그랬어요. 자 이제 27일 저녁 7시 반이 됩니다. 이때 미국 국방부가 이제 케네디한테 보고를 해. 늦어도 10월 29일 아침에는 엄청나게 강력한 항공 폭격과 타격을 감행해야 된다.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국방부에서 케네디한테 29일 월요일 아침엔 조질 수 있게 허가해달라고 얘기합니다. 10월 27일 저녁 7시 반이면은 이미 미국의 뉴스 안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지금 쿠바에 갔던 미국의 정찰기가 소련군인지 쿠바군인지 몰라도 우리 유나이티드 오브 아메리카의 공군기가 요격되어 추락했다. 특필돼서 지금 전 세계에서 방방 떠들고 있는데 케네디는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지금. 국민들도 다 알게 됐어 이제. 자 이미 공은 미국으로 굴러왔습니다. 후르시초프는 이미 미사일 요격을 하기 전부터 우리는 너네한테 쇼부를 이미 걸었다. 터키의 미사일 빼면 쿠바 뺀다. 다 얘기했지 않냐? 이제 너네가 다 얘기해라. 공은 이미 미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케네디가 아주 조심스럽게 후르시초프한테 얘기를 합니다. 소련이 쿠바에서 미사일을 빼면 우리도 진짜 쿠바 침공 안 하겠다. 그리고 니네 요구대로 터키의 미사일을 빼겠다. 얘기를 해. 근데 추가가 있었어. 터키의 미사일을 빼는 건 비밀리 해야겠다. 아까 앞서 말했죠. 나토 국가들이 와 미국 쟤네는 소련이랑 쇼부 보는 것 때문에 나토 국가인 터키를 저렇게 그냥 버려버린다. 미사일까지 빼버리고. 이런 여론이 나토 안에서 생길 수 있으니까 비밀리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럼 겉에 껍데기만으로는 뭐예요? 터키의 미사일은 안 빼고 그냥 소련이 쿠바에서 미사일만 빼는 모양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는 거죠. 속으로는 서로 딜이 된 거지만. 근데 이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이 얘기한 걸 흐르시초프가 안 받아들이면 이제 정말 전쟁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미국의 정찰기는 요격까지 됐고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렸어. 미국의 국방부에서도 29일 월요일 아침부터는 타격할 수 있게끔 다 얘기를 해놓은 상태잖아 지금. 만약에 케네디가 지금 이거 보낸 게 후르시초프가 빨리 답장 안 하면 진짜 전쟁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 당시에 미국 해군들이 소련의 잠수함 4기가 쿠바 주변에 있다는 걸 파악해요. 그래서 그 잠수함을 계속해서 찾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잠수정을 미국 해군이 찾잖아요. 그럼 진짜 전쟁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잠수정들도 바다 밑에 처박혀가지고
모두가 안 올라가고 버티고 있었어요. 그리고 케네디도 속으로 제발 저 잠수정이 안 찾아지길 바랬습니다. 이미 미국의 국방부는 할 일을 다 하고 있고 소련의 국방부도 할 일을 다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정부와 외교 당국자들은 당연히 A라는 걸 원해도 국방부는 따로 자기들이 하는 거를 지금 자기들의 위치에서 해야 될 건 다 해야 되는 거야. 또 외교 당국자들이 야 국방부야 우리 소련이랑 잘 할 거니까 그냥 다 빼. 그럼 국방부 입장에서 이거 다 빼버린 다음에 그거 협상 잘 안 돼가지고 전쟁 터졌을 때 우리가 다 불리한 상황에서 시작을 하자고? 잠수함 지금 4개를 찾았는데 얘네 위치가 이 근래에 요 주변에 있는 걔네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우리 빼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부도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외교 당국자들은 그 할 일을 안 했으면 좋겠고 이런 게 또 있는 겁니다. 이게 국가가 정부에서 국방부와 정부와 외교 당국자들이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손발이 딱 안 맞을 때가 진짜 좋아요와 많아요. 구독, 이걸 또 우리는 알고 재밌었다면 있어야 돼. 앞으로 우리가 뉴스를 보든 국제 정치를 보든. 재밌을 자, 줄이야. 케네디가 편지를 보내서 흐르시초프가 아직 답장을 안 했던 상태가 저녁 9시 52분이었습니다. 해군이 소련 잠수함을 4기를 계속 찾고 있었고요. 소련 잠수함이요 바닷속에 처박혀서 통풍 시스템이고 뭐고 다 닫고 잠수 탔어 정말 저때. 저 4기에 타고 있던 사람들 인터뷰 보면요, 저 소련 잠수함 4기가 옛날 잠수함들은 통풍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다 위에 잠깐 떴다가 깔아앉아야 돼요. 근데 계속 해군이 그 폭뢰를 계속 터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잠수함 4기에 타고 있던 군인들 예전에 나중 가서 이제 인터뷰 보니까 와 군인들 막 실신하고 더워 뒤질 것 같아가지고 막 난리도 아니었대 진짜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지도자 외교 당국자들 그리고 소련의 외교 당국자들은 저거 들키면 안 되는데 저거 들키면 전쟁인데 진짜로 유혈 상태 진짜 커지는데 어떡하지? 또 이런 불안함은 또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케네디는 후르시초프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안 와 이 양반은 이 노인네 진짜 장난하나 이런 상황이 또 있었다는 거. 소련 잠수함도 당시에 잠수를 너무 깊게 해가지고 교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는 미국 함선이 계속 폭뢰를 터치니까 전쟁 터졌나 보다. 핵탄두가 달려있는 핵 어뢰를 탑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잠수함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당시에 잠수함 선장이 지금 전쟁 시작됐나 보다. 교신이 안 됐지만 그냥 저 새끼 빡 갈겨라 오더를 내렸대요 실제로. 근데 이때 당시에 소련 잠수함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요, 장교급 선원들의 만장일치 동의가 있어야만 어뢰를 쏠 수 있게끔 매뉴얼이 있었대요. 이 중에 한 명이 우리가 공식적인 교신을 받지 않지 않았느냐, 소련 정부에서 지금 전쟁이 터졌다라는 교신이 나오거나 핵 어뢰를 쏘라는 오더가 안 왔는데 우리 마음대로 좀 전쟁 난 것 같으니까 쏴버리면 어떡하냐 된다 이거. 그래서 반대를 해요. 그래서 핵 어뢰를 안 쏩니다. 만약에 그거 쏘잖아요 진짜 전쟁이었을 거예요. 미국 정찰 관계가 격침되고 그게 아니잖아. 이제는 100까지 지금 폭침된 거 아닙니까? 핵 어뢰에 의해서. 그 여론을 어떻게 감당할 건데. 미국의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어. 아니 케네디 저 인간은 도대체 우리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의 미국 정찰기에 꼬라지고 100까지 꼬라졌는데 왜 가만히 있냐 저 양반. 저 사람 대통령으로서 지금 능력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 여론을 어떻게 감당할 건데. 전쟁 가는 거야 그냥. 이런 상황에서 이제 10월 27일 토요일 밤 11시가 됐습니다. 흐르시초프가 드디어 11시에 방송을 합니다. 케네디의 딜을 오프콜스 한다. 드디어 오케이를 해요. 우리 소련은 쿠바에서 미사일 기지를 해체하겠다. 그리고 단거리 미사일들도 다 소련으로 가져오겠다. 터키에서 미사일 빼는 건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케네디가 뭐라고 했댔어? 나토가 와해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비밀리에 했으면 좋겠다 그건. 그래서 흐르시초프가 얘기를 안 해요. 실제로 요 밤 11시 이후에 5달 뒤에 터키에서 주피터 미사일을 해체하고 미국이 가져옵니다. 요 주피터 미사일이 실제로 터키에서 빠져요. 저 5달 뒤에 터키랑 나토 국가들이 너네 소련이랑 밑에서 뭐 한 거 아니야? 왜 이걸 빼는데 씨부레 갑자기 왜 이래 니네 진짜. 이런 상황도 있었대요. 그러나 마나 요 사건 이후에 흐르시초프는 2년 뒤였던 1964년 10월 소련 서기장에서 끌어내려집니다. 브레즈나프가 음모를 꾸며서 사실상 내란 선동을 해가지고 국가를 뒤집어. 이 양반이 지 서기장 되려고 흐르시초프를 음모를 꾸며가지고 체포합니다. 그리고 지가 서기장 돼요. 저 쿠바 미사일 위기가 해결이 됐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르시초프가 소련에 유리하게끔 뭔가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미국 입장에선 현상 유지를 만들어냈고 쿠바에 소련의 무기 체계가 들어오지 않은 선에서 딱 끝냈지만 흐르시초프는 소련에 불리하게끔만 다 만들고 끝난 거예요 그냥. 흐르시초프가 끌어내려졌던 1964년 11월로부터 약 1년 전 케네디는 암살당합니다. 요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피델 카스트로는 그 이후부터도 무려 600번이 넘는 암살 시도를 이겨내고 2016년 90살이 될 때까지 살아남았다가 죽습니다. 자, 오늘 내용 어떠셨어요? 복잡하죠? 전쟁과 외교와 국제정치 당국자들이 회담하는 거와 군대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과 국내 정치에서 국민들의 여론과 너무나 복잡하구나 진짜로.
국가와 국가가 회담을 하고 이러는 것도 간단한 게 아니구나 진짜. 전쟁도 간단한 게 아니고. 이게 그리고 내가 좀 소름 끼쳤던 게 뭐냐면은 단거리 미사일이 들어와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건 미국이 몰랐던 건데 저 쿠바 미사일 위기가 왜 생겼어? 미국의 정찰기가 쿠바에는 뭔가 미사일 지금 막 깔려 있고 단거리 미사일도 들어와 있고 중거리 미사일도 막 들어오고 있다. 이것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근데 파악하기 전에 이미 162개의 핵탄두가 있었대요. 쿠바에 엄청 많았던 거야. 당시 미국 국방부가 뭐라고 했댔어? 쿠바 그냥 조져버리자 그랬댔죠. 어차피 중거리도 아직 안 들어와 있다고. 만약에 저거 국방부 당국자들 말대로 했잖아요. 됐습니다. 진짜로. 저 사람들이 지금 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았을 때 이런 일이 터질 수 있는 겁니다. 핵탄두가 저렇게 많이 있었던 걸 미국은 몰랐어요. 후르시초프랑 케네디가 회담을 다 끝날 때까지만 해도. 나중 가서 알게 된 거야 이게. 전쟁은요 안 일어나는 게 좋습니다. 요즘 유럽 국가들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군대를 파병 안 해주는 거에 대해서 저 유럽 국가들은 쓰레기다. 왜 저 무기만 보내주고 군대는 왜 파병을 안 해주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 분들도 아주 종종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본인들이 가세요 그러면. 왜 5,1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안 살고 안타까운 일이지. 그 양반들 너무나 안타깝지. 우크라이나 사람도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나 자기들의 감정을 쾌락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왜 5,1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을 다 사지로 내보려고 합니까? 아무리 특정 국가가 안타깝고 불쌍해도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건 더더욱 심사숙고해야 되고 함부로 절대로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